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지우는 낡은 캐리어를 질질 끌며 언덕 위로 숨을 헐떡였다. 빗물이 신발 속까지 들어차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도 앱이 가리키는 마지막 골목 어귀,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간판도 없고 초인종조차 바래진 3칸짜리 빌라. 주소는 분명 여기였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미끄럽고 가팔랐다. 도착하자마자 문 앞에 놓인 작은 현관등 아래 종이 테이프로 붙여진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3층 오른쪽, 문 열려 있어요. 지우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내부에선 낡은 나무, 바닥 냄새와 어딘가 익숙한 먼지 내음이 났다. 실내는 작고 허전했지만 적어도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순간 안쪽 방에서 남자가 나왔다. 검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민혁은 슬리퍼를 끌며 나와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젖은 머리칼과 흠뻑 젖은 옷차림을 본 그는 천천히 수건을 던져줬다. 비 많이 맞았네. 좀 감사해요. 여기 민혁 씨 맞으시죠? 민혁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소파에 앉았다. 말수가 적고 무표정한 얼굴. 지우는 불안함을 감추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월세는 정말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조건이 있다고. 그제야 민혁이 입을 열었다. 담담하게, 마치 오래된 대사를 읊듯이. 그래요. 대신 이 집에서 필요한 일들.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가끔 식사 좀 챙기고 택배 받을 때 대신 받아주고 그런 거.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예요? 응,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고. 나도 피곤한 사람이라 귀찮은 건 딱 질색이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다 결국 입을 열었다. 그런 조건이라면 하겠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은 저기, 이불은 새 거 꺼내뒀어요. 내일은 오전에 택배 올 거니까 대신 받아줘요.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겨진 지우는 텅 빈 거실에서 가방을 껴안은 채 앉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처음부터 이상하리만큼 감정이 없던 거래. 하지만 지우는 직감했다. 이 집엔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단순히 무료 월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늦은 밤, 서울의 여름 공기는 끈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옥상 위엔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 2개, 삐걱거리는 나무 탁자 하나, 그리고 화분 몇 개가 무심히 놓여 있었다. 지우는 그중 하나에 털썩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뚜껑을 살짝 열었다. 라면 냄새가 밤 공기 사이를 뚫고 퍼져나갔다. 달빛이 흐릿하게 도심의 윤곽을 비추고 있을 무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민혁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손에는 하얀 담배 한 개비, 입에 문채 불을 붙이고 조용히 연기를 내뿜었다. 둘 사이엔 말보다 더 묵직한 공기가 흘렀다. 늦게까지 안 자시네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니오도. 짧은 대답. 지우는 라면을 한 젓가락 후루룩 먹고 나서 문득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여기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도심인데도. 사람들이 이 집 피해서 살아서 그럴지도. 민혁은 담담히 말했다. 농담 같지 않은 말투에 지우는 라면 젓가락을 멈췄다. 왜요? 몰라도 돼. 네가 겁 많은 타입은 아니니까 그냥 넘기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이 거슬리진 않았다. 오히려 민혁이 드물게 무언가를 말해준 것 같아 낯설게 느껴졌다. 지우는 컵라면 뚜껑을 아예 벗겨내며 웃었다. 처음 이 집 들어올 땐 진짜 무서웠어요. 월세도 안 받고 조건도 애매하고 혹시 이상한 계약인 줄 알고. 민혁은 잠시 담배 연기를 내뱉고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도 왔네. 당장 잘 곳도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지우는 어깨를 으스겼다. 몸으로 갚는 거라 해도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죠. 민혁은 그 말에 미세하게 표정이 흔들렸다. 그러다 나지막이 말했다. 몸으로 갚는 거 맞지? 그 말은 어딘가 섬뜩하게 들릴 뻔했지만 곧바로 덧붙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다. 시간, 체력, 감정. 결국 다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 네가 하는 일들 값싼 게 아니야. 지우는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다. 민혁의 옆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피곤함과 외로움이 엉켜 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말없이 빈 컵라면 용기를 들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내일 아침은 제가 해드릴게요. 김치찌개 할 줄 알아요. 민혁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담배를 다 피우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 쪽으로 돌아서기 직전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매일 옥상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지우는 고개를 젓자 민혁이 낮게 웃으며 답했다. 여긴 냄새가 안 나. 그 방이랑 다르게. 그리고 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지우는 멍하니 남은 담배 연기와 밤 공기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되씹었다. 이 집엔 분명 아직 열리지 않은 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민혁도 그중 하나였다. 아침부터 날이 잔뜩 흐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뿌연 하늘빛이 거실 안까지 스며들었다. 민혁은 외출 중이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지우는 묵은 먼지 냄새가 밴 작은 방에서 청소기를 밀고 있었다. 눈에 띄는 곳은 대충 정리했지만 계속 거슬리는 한 곳이 있었다. 민혁의 방. 그냥 침대 주변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지.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단정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고 침대 옆엔 오래된 나무 서랍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사람 사는 방 같지 않았다. 생활감이 빠진 공간. 오래전 시간에서 멈춘 느낌이었다. 바닥을 쓸던 지우는 무심코 서랍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쓰레기 같은 거 버릴지도 모르잖아. 첫 번째 서랍을 열자 공책과 볼펜, 오래된 영화 티켓들이 들어있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두 번째 서랍. 거기엔 얇은 우편 봉투들이 몇 장 들어있었고 그 아래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무심코 집어들었다. 사진 속엔 긴 생머리의 젊은 여성이 활짝 웃고 있었다. 옆엔 민혁으로 보이는 남자, 지금보다 훨씬 밝고 젊은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엔 단정한 글씨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 2017년 5월 14일. 지우의 손끝이 멈췄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이질감이 밀려왔다. 사진 아래에는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작은 상자 하나, 뚜껑을 열자 병원 로고가 박힌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서울성심병원 신경외과 입퇴원 기록, 환자명 최윤서, 진단명 뇌출혈 후유증, 퇴원 날짜 옆에 사망 처리 도장이 찍혀 있었다. 사망? 지우는 숨이 턱 막혔다. 책상에 다시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보기도 전에 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닫혔다. 민혁이었다. 말없이 문에 기대선 그는 무표정하게 지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 들어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딱딱했다.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죄송해요. 그냥 정리하다가. 실수로. 지우는 급히 사진을 제자리에 넣으며 변명했다. 민혁은 서랍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사진을 꺼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안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 사람 가족이에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시 침묵. 민혁은 한숨처럼 짧은 웃음을 내뱉었다. 여동생 윤서. 이 집 원래 걔 거였어요.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냐. 그냥 남겨진 거지. 지우는 뭐라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뻑뻑해졌다. 민혁은 털썩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안무료한 와이. 부모님도 없고 친구들도 멀어졌고 이 집에 남은 건 나뿐이야. 근데 누가 들어와서 웃고 냄새나고 숨 쉬고 그게 꼭 죄 짓는 느낌이야. 지우는 문 앞에 선 채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민혁의 어깨 너머로 창밖에 흐린 하늘이 보였다. 그제야 이 집이 왜 그렇게 쓸쓸한지, 왜 그렇게 침묵으로 가득한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조금은 무거워졌다. 주방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창틀 위엔 민혁이 키우던 허브 화분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지우는 그것을 가볍게 바로 세우고 나서 다시 국물 맛을 봤다.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적당히 묵은 김치와 삼겹살, 파와 마늘의 조화가 꽤 괜찮았다. 민혁은 여전히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앞치마를 벗으며 그에게 말했다. 간은 괜찮을 거예요. 너무 짜지 않게 했거든요. 민혁은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지우는 긴장된 얼굴로 그 반응을 지켜봤다. 아, 괜찮네요. 그 말 한마디에 지우는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쵸? 제가 이건 진짜 자신 있어요. 자취 5년 차의 집밥. 민혁은 국물 한 숟갈을 더 뜨고 한참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말했다. 윤서도 널 좋아했을 거야. 지우는 갑작스러운 말에 숟가락을 멈췄다. 민혁은 여전히 밥만 보며 말을 이었다. 네온 단순하고 무심하고 때로는 너무 솔직해서 피곤할 정도고 그런 점이 윤서가 좋아하던 사람들이랑 닮았어. 지우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단순하다는 게 칭찬인가요? 아니면 비꼼인가요? 민혁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칭찬이야. 단순한 사람은 미움받기 힘들잖아.
대신 오래 남지도 않고. 조용한 대화에 묘한 무게가 실렸다. 국물 끓는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쌌다. 컵 안엔 식지 않은 보리차가 담겨 있었다. 근데 민혁 씨, 지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나 요즘 좀 이상해요. 이 집에 오기 전엔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여기 분위기도 민혁 씨도 불편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덜해졌어요. 익숙해졌달까? 민혁이 시선을 들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지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경계도 의심도 약간의 슬픔도 있었다. 지우는 그 시선을 그대로 받으며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민혁 씨가 안 보이니까 조금 허전했어요. 그 말과 함께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리려는 순간 민혁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몸을 뺐다. 눈빛도 살짝 식은 듯했다. 그건 이 집에서 해선 안 되는 일이야.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지우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손을 내렸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은 아니야. 다만 그런 감정으로 이 집에 남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거든. 민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설거지를 하려는 듯 그릇을 들고 개수대 쪽으로 향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눈앞에 김치찌개 냄새가 갑자기 뚝 끊긴 것처럼 느껴졌다. 사랑은 지금 여기에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무언가일까? 그 순간 지우는 단순한 감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아침 햇살이 현관 앞 복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늘 아래서 지우는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서 있었다. 구석진 신발장 위엔 그녀가 남기고 갈 작은 머그컵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바닥엔 어젯밤에 다 접지 못한 이불이 여전히 거실 한켠에 펼쳐져 있었고 냉장고 안엔 두 사람이 먹다 남긴 김치찌개 반찬이 조용히 식어 있었다. 민혁은 벽에 기대선 채 말없이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 띄게 피곤한 기색, 그러나 어제와는 또 다른 눈빛. 말없이 오가는 시선 속에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부유했다. 지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단단했다. 생각보다 오래 있었네요, 나. 원래는 딱 한 달만 버틸 생각이었는데 민혁은 말이 없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처음엔 그냥 몸으로 갚는 거라 생각했어요. 공간의 값? 도움의 값? 그런 계산 같은 거. 근데 지금은 말을 멈추고 숨을 한번 들이켰다. 지금은 마음이 더 무겁네요. 남겨두고 가는 게 자꾸 걸려요. 민혁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남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감춰왔던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민혁은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섰다. 여전히 거리감은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나도 네가 뭔가를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바뀌더라. 너랑 얘기하고 밥 같이 먹고 같이 숨 쉬는 게 이상하게 익숙해졌어. 근데 그게 사랑인 건지 외로움인지 죄책감인지.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웃었다. 헤즈갈리어. 지우도 웃었다. 이번엔 슬프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럼 우리 둘 다 헷갈려 보죠. 까티.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문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그 짧은 움직임이 모든 결정을 되돌려 놓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문 앞에서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고 지우는 천천히 돌아와 그의 곁에 섰다. 말없이 아무 약속도 없이. 다만 함께 서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듯. 현관 너머로 들어오던 햇빛이 두 사람의 발끝을 감싸 안았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 아주 조금 열린 채로 남아 있었다. 그 집은 이제 값을 치르는 공간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공간이 되었다.